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화천대유에서 근무 중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팀을 소개해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검찰은 오는 11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대장동 의혹 여파에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이슈에 타격을 받을 정당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꼽았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00명 안팎으로 3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9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다쳤습니다. 쓰나미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진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할로윈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은 새벽부터, 영남 지역은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은 5에서 최대 30mm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이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해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소속된 화천대유 고문단. 여기에 원 전 대표 부인도 현직 고문으로 매달 약 6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전 대표 부인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원 전 대표가 실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된 지난 7월 무렵부터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국민 여러분과 지역 구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만 자체로만 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화천대유 측은 향후 사회적 기여와 투자 등 업무 확장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인 원 전 대표 부인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 호화고문단의 역할과 최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진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녹취록에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어제도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성남시가 10년 이상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고 국토위에서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한 게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성남시를 지난 10년 동안 감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재임한 이재명 시장의 운영 기간 동안 감사를 안 하는 바람에 화천대유 의혹을 키웠다는 겁니다. 정기감사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 했던 일 감사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감사원은 인력이 부족해 정기감사를 제때 못했다고 답한 가운데 전날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TF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대해선 절차와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한 배경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LH의 공공개발 포기 이유가 당시 민간업자와 결탁한 한나라당 측 정치 로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토건 세력의 로비를 받은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또 국토해양위원회 여러 의원들의 보좌관인 권모 보좌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LH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공공, 민간 복합 개발을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받아치며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김현준 사장을 질타했습니다.
몇 가구를 세우려 했는지, 어떤 식으로 LH가 이 작업에서 물러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오셔야 그게 국민의 도리 아닐까요? 한편 국토위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적힌 국민의힘 의원들 마스크에 대해 여당이 국감장에서 흑색 선전을 한다고 반발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직 사퇴와 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 맞춰 녹취록이 공개된 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길정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의 녹음 파일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즉시 이 김웅 의원을 제명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에 공수처는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도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아니 그럼 뭐 자기들의 얘기고 지금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사는 결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문재인 철학일 텐데 중간 단계 것들이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 이런 생각. 아직 녹취 파일 원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저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조만간 상세한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웅 의원을 불러 녹취 내용을 확인하고 손준성 검사,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이뤄지죠. 이낙연 캠프 측은 대장동 의혹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를 4명으로 추릴 예정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 역전을 노리며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펴는 이낙연 후보 캠프. 급기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론하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장동 개발에 대해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에게선 경선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선 직행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캠프 측은 이낙연 캠프 주장에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화살을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에 대해 확정된 배임 범죄, 이 지사는 공동 주범이라고 생떼를 쓰며 검찰이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주자 8명 가운데 본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합니다.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 취임 후 늘어난 40대 이하 신규 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9일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시기를 처음 밝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충북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제 2,427명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로 확인이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이 37%에 달하고 이번 주말 한글날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다시 확진세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11월 9일쯤은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는 25일쯤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하고 2주의 항체 형성 시간을 거치면 다음 달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18세 이상 접종자는 오는 11일부터 사전 예약이 없이도 물량이 남은 의료기관에서 현장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2월쯤 추가 접종을 계획 중입니다. MBN 뉴스 신지호입니다. 어젯밤 일본 수도권 지바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는데요. 열차와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게 빛나는 도쿄타워. 그런데 도쿄타워를 비추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고가 도로의 가로등도, 집안 조명도 좌우로 크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10시 41분쯤 일본의 수도권인 지바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는데 도쿄에서 진도 5강이 관측된 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진도 5강은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최소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쿄를 오가는 열차와 지하철 운행도 일시 중단돼 시민들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만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자력 시설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政府においては22時43分に官邸対策室を立ち上げました。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즉각 대책실을 설치하고 신속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 소식 하루 만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가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중국의 맞선 군대를 미국이 도와준 건데 미중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으로 7일 미국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중국의 위협과 맞선 대만군을 직접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20여 명 규모의 미 특수부대는 대만 육군의 일부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고 미 해병대는 대만 해군의 보투훈련에 관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대만의 중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상 현지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견 규모는 작지만 상징적이라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반영하듯 중앙정보국 CIA도 중국 미션센터를 신설하는 등 중국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점점 더 적대적인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IA 조직 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생긴 코리아 미션센터와 이란 미션센터는 각각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 담당 부분으로 흡수되면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소식 하루 만에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과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 고등학교 복싱부에서 2학년 학생이 선배와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전국체전에 출전을 한답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말이죠. 피해자 부모는 지역 복싱협회가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손에 깁스한 고등학교 2학년 A군. 전국체전 출전을 꿈꿨지만 최근 복싱을 그만뒀습니다. 복싱부 1학년 선배와 동급생들의 폭행 때문에 손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1학년 입학하자마자 타지에서 왔고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많이 맞기도 했고 돈도 뺏기고. 그런데 가해자 3명 중 2명은 오늘 경북 구미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북 대표로 뽑힌 겁니다. 하지만 관련 협회는 징계 절차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스포츠공정위 징계 기준에는 폭행이 중대한 경우 영구 제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저도 지금 그 체육회 들어와서 현재 지금 조직 중이에요. 전북체육회도 내부에서 알고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성차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출연을 했죠. 학교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적에 더 신경 쓰는 교육당국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이제 시작부터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면 우리 선수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기 전화. 피해자 부모는 체육계의 사건 축소가 의심된다며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3년 전 러시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 일행들을 구하다 본인은 탈출할 때 크게 다친 의인이 있었는데요. 의인 표창장까지 받은 이 사람,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까지 됐는데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같이 이렇게 탈출하려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수술을 하고. 류 씨는 지난 2018년 1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아론섬의 게스트하우스 화재에서 한인 투숙객들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투숙한 8명의 한국인 중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류 씨는 화재 초기 7명의 탈출을 돕고 마지막에 2층에서 탈출하다 다리와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뒤 정부가 류 씨를 의상자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선행시민 표창자로 선정하는 등 의인의 공로를 인정했지만 사실 모두 가짜였습니다. 3년 사이 익명의 제보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를 인지한 경찰 수사로 류 씨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정작 다른 일행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류 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금을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일화를 지어냈고 일행에게 가짜 진술서까지 쓰도록 종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영웅화해 영리행위를 하려 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과 법정 구속을 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스타벅스가 한정판 상품을 내놓으면 새벽 줄서기부터 사재기, 대란까지 벌어지곤 하는데요. 직원들은 이런 행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다 보니 너무 힘들다며 급기야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길거리에 등장한 트럭엔 스타벅스 직원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과도한 마케팅을 멈춰달라는 요구 사항들도 나옵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에 나선 겁니다. 트럭 시위는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노조가 따로 없는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28일 열린 행사. 스타벅스가 하루 동안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에 음료를 제공했는데 한정판이다 보니 손님이 몰렸습니다. 수백 명의 대기 인원은 기본, 앱 접속 지연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야, 스타벅스 줄이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런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밀려드는 주문에 고객들의 항의까지 오롯이 직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음료 대기가 너무너무 많고 오래 걸리니 꽤 조금 힘들죠. 지켜보는 시민들도 응원을 보탰습니다. 커피의 퀄리티가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소비자로서 들더라고요. 논란이 이어지자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는 큰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직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 측은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겨울 이벤트도 연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제 어딜 가든 체온 측정을 위한 장비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방역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청사의 발열 감지 장비 대부분이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비의료기기로 확인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30여 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양수산부 건물입니다. 발열 체크를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열화상 카메라가 출입자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합니다. 올리면 이제 안내도록 하세요. 코로나 발생 초기 행정안전부는 각 정부 청사에 보급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70여 대를 구매했습니다. 약 8억 원 가량인데요. 하지만 이들 제품은 모두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산업용 제품으로 여러 명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다 보니 체온계에 비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도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얼굴인식 체온계 등 식약처 인증 장비를 추가 구매했지만 일부 건물에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체온 측정으로 그동안의 방역에 큰 허점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 감염의 첫 번째 척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코로나 초기 정부의 꼼꼼하지 못한 방역 대책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과학기관으로 세계 3대 자연사 박물관 중 하나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대규모 기획전이 처음으로 한국에 전시됩니다. 주말의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바다지만 인류는 심해에 대해서 단 1%만 알고 있습니다. 특별전은 5개 섹션으로 바다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과 심해 탐험 역사와 미래를 만나고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을 소개합니다. 또 바닷속 먹이 사슬을 체험하고 해양 생물의 분자 구조를 활용해 만든 의약품과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통해 바다를 보는 인류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 que l'on connaît, c'est un petit peu le sens de la démarche de cette exposition. Mais j'y ajouterai aussi un élément d'optimisme, c'est qu'en étudiant ces milieux, nous nous donnons les outils pour résoudre les problèmes qui se posent aujourd'hui à l'ensemble de l'humanité. 괴력을 가진 이스라엘 영웅 삼손과 그를 유혹해 힘을 빼앗는 여인 데릴라의 이야기.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생상스의 작품으로 이국적인 색채와 관능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명작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이 1980년 초연 후 4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번 작품의 배경은 20세기 초 나치주의의 독일로 새로운 해석으로 작품을 풀어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 각기 다른 네 자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우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모양처를 바라는 맏딸 매기와 작가를 꿈꾸는 독립적인 둘째 조, 음악에 재능이 많은 셋째 베스와 그림을 그리는 에이미, 소녀를 주인공으로 꿈을 키우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그려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알 카포네는 1920년대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마피아의 두목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의 유품들이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알 카포네가 가장 아꼈다는 권총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회중시계 등 유품 174점이 경매에 무더기로 나올 예정입니다.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가족에게 그리움을 담아 보냈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그의 손녀는 공공의 적이었던 할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다지만 범죄자의 소장품을 파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녀에게 돌아가는 이번 경매 수익은 우리 돈 8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군요. 익숙하지 않은 길에선 누구나 헤매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이런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비가 내린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들. 그런데 잘 가던 차 한 대가 과감히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 차선에선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요. 이러다 아차하는 순간 충돌할 것 같습니다. 용감하게 후진하던 이 차는 다행히도 방향을 틀어 유유히 다른 길로 빠지는데요. 아무리 길을 잘못 들어섰어도 고속도로에선 후진 금지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군복과 유물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대체 80년 전의 물건들이 지구 반대편에 왜 있는 걸까요?
훈장이 달린 군복과 히틀러의 사진에 불법 무기까지 경찰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집을 급습했다 찾아낸 건데 1000점도 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 나치에 경도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거나 유대인 학살을 부정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가격으로 따지면 300만 유로, 우리 돈 41억 원이 넘는다고요. 처리하려면 박물관을 하나 차려야 할 것 같다며 경찰이 골치를 앓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사흘째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리워지는데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물러가나 싶더니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에는 최대 70mm가 예상됩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구름이 낮게 머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한로가 지나면 날이 추워져서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오히려 평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1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와 대전이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는 27도, 창원과 부산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 잠시 비가 그쳤다가요. 휴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구름이 지나겠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